비행기가 왜 흔들리는 거죠? 괜찮아요. 그냥 에어 포켓일 뿐이에요. 운이 좋으시군요. 바로 옆에 조종사가 승객으로 비행기에 앉아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여러분보다 비행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난기류 때문에 그들은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창문의 얼음에 대해 걱정하거나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한다면 아마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거예요. 1번. 빛의 각도. 만약 낮 비행이라면 숙련된 조종사는 항상 비행기의 창문에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주의를 기울일 거예요. 이 각도가 달라지면 비행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뜻한다는 걸 조종사들은 알고 있죠. 기상 조건 때문에 비행기는 정상적인 항로로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를 하게 되는데, 아니면 조종사들은 장비 오작동 때문에 항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사소한 문제에 대해 알리진 않지만 승객으로서 비행기에 탑승한 조종사는 빛 각도를 보기만 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2번. 이상한 냄새.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정할 땐 비행기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고 생소한 소리는 뭔가가 확실히 잘못된 거죠. 조종사가 승객석에 탄다면 객실은 대부분 방음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종사들은 냄새라는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의 징후에 관심을 갖죠. 어떤 문도 냄새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전문가라면 과열된 추출 공기, 연료 또는 유압유와 같은 냄새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냄새가 나면 연료 저장 장치나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뜻을 조종사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3번. 착륙 절차. 착륙을 할 때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엄격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창문 가리개가 열려있고 좌석과 식탁이 똑바로 세워져 있고 안전벨트는 채워져 있어야 하죠. 연륜이 있는 조종사들은 이 타이밍을 초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목하는 건 다른 겁니다. 비행기가 3000m 아래로 떨어지려고 할 때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수평으로 잡습니다. 객실에 앉은 조종사는 그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뭔가 잘못되면 그들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죠. 4번. 가장 가까운 출구 위치.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상구 위치나 승무원들이 알려주는 안전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조종사들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비행기를 자주 타지만 항상 출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출구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확인합니다. 비상사태의 경우 기내가 어두워지거나 건기로 가득 차거나 심지어 거꾸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움직일 때 지나야 하는 계단이나 걸음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승객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출구를 찾아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없을 겁니다. 조종사들이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에 주목한다면 여러분도 그래야겠죠? 5번. 얼음. 어떤 승객들은 난기류의 첫 징조에서 공포로 마비되지만 조종사들은 울퉁불퉁한 항로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난기류는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적습니다. 조종사들이 걱정하는 건 얼음입니다. 비행기가 추운 날씨에 이륙하기 전 비행기는 비행 중 표면에 얼음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화학물질로 뒤덮여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물질은 제한된 시간에만 효과가 있어요. 착륙하는 동안 비행기 엔진은 동력이 떨어져 충분한 열을 만들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면 원활한 착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창문에 얼음이 얼마나 빨리 생기는지, 그리고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죠. 6번. 기내 안내 방송. 만약 여러분이 일반 승객이라면 조종사와 승무원이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암호를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승객석에 앉은 조종사는 이 모든 암호를 다 외우고 있죠. 승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비행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종실에서 저희는 지금 에어포켓 사이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를 했다면 조종사들은 즉시 비행기가 어떤 난기류로 인해 위아래로 흔들리기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승객들에게 에어포켓은 난기류보다 덜 걱정스럽게 들리겠죠. 난기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조종사들은 위험을 과장하는 승객들에게
고개를 젓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수천 미터 상공에서 추락한다는 생각은 매우 현실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난기류가 거칠다고 해도 항공기는 6m 이상 고도를 바꿀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은 승객들이 이륙과 하강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일어나진 않아요. 비행기 코는 보통 5도 내려가고 이륙 시에는 기껏해야 20도 정도 올라갑니다. 어쨌든 조종사들이 주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7번 지연 안내. 누구나 한 번쯤 비행기가 지연된 경험이 있죠? 단순한 여행자인 우리는 보통 비행기가 왜 제 시간에 출발하거나 도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유도로에서 30분 이상을 보낸 후에 지연이 되면 아주 답답함을 느낍니다. 막연한 안내는 그 답답함을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보통 복잡한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사들은 모든 승객들이 지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제때 그리고 올바른 언어로 설명한다면 지연에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8번 승객 수와 그 분포. 조종사들은 승객들의 모든 무게와 분포가 비행기의 균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때문에 승무원의 허락 없이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좌석을 바꿀 순 없는 거예요. 이런 이동이 비행기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종사가 승객으로 비행에 탔을 때 그들은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행기에 앉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종사뿐만 아니라 승무원들도 승객으로서 비행기를 탈 때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합니다. 9번 띵 소리. 비행 중에 기내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띵 소리의 뜻을 각각 외우고 있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켜지고 꺼지면 꽤 많은 띵 소리가 들릴 겁니다. 대부분의 항공기에서는 이륙 직후 쾅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는 착륙 기어가 접히는 소리입니다. 3개의 띵은 1개짜리보다 더 긴급하다는 뜻입니다. 저 지금 가야 해요. 높은 톤의 벨소리는 비행기의 다른 곳에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낮은 톤의 벨소리 3개는 앞으로 일어날 심각한 난기류를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승무원들은 식사 카트를 치우고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10번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 비행기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은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아니에요. 변기가 아닙니다. 화장실도 아니고요. 승무원들은 머리 받침대, 좌석 주머니, 접이식 테이블, 그리고 안전벨트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모든 안전벨트의 3분의 1에 효모균과 곰팡이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접이식 테이블은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덮여 있었습니다. 좌석 주머니는 엄청나게 분리했어요. 많은 샘플의 곰팡이와 해로운 박테리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 받침대는 그중 가장 더러웠어요. 승무원들은 비행 중 머리 받침대를 바꾸거나 소독할 시간이 없습니다. 11번 화장실 위치. 일반 승객과는 달리 승무원들은 항상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모른다면 곧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정보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띵띵띵. 자,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나요? 그렇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다른 영상들도 준비해놨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